왜 가장 예민하고 감성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가장 상처를 주고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태어나는 걸까요? 왜 당신이 더 깊이 사랑하고 진심을 다할수록 당신을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들에게서 가장 큰 거절과 상처를 받게 되는 걸까요? 이런 일이 단순히 우연일 리 없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선택받은 영혼이라는 증거이자 삶이 당신에게 던진 가장 강렬한 시험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왜 강하고 선택된 영혼들이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태어나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심층 심리학, 트라우마 치유, 그리고 칼 융의 개념인 개별화와 그림자 작업을 통해 이 주제를 탐구할 것입니다. 혼돈 속에서 자란 경험이 어떻게 당신의 영혼을 깨어나게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족 안에서의 검은 양 역할이 왜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명을 지니는지, 그리고 고통을 의식적으로 마주할 때 그것이 어떻게 당신의 가장 강력한 스승이 될 수 있는지도 이야기할 겁니다. 더 나아가 세대를 이어온 고통의 사슬을 끊는 법과 성장을 방해하는 환경 속에서도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방법에 대해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당신은 자신의 길과 고통,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존재 목적에 대해 더 깊고 명확한 통찰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바꿀 준비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칼 융은 가족이 단순히 위로받는 안식처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가족은 우리가 처음 접하는 심리적, 영적 환경이자 내면적 갈등이 시작되는 전장입니다. 특히 가족 관계가 불안정할 경우 아이들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억압당하고 정해진 역할에 갇히게 됩니다. 감성이 풍부한 아이는 예민하다며 부담스러운 존재로 여겨집니다. 직관적으로 진실을 꿰뚫어보는 아이는 상상력이 지나치다며 무시당하고, 진실을 말하는 아이는 문제를 일으킨다며 비난받습니다. 융은 이처럼 아이들에게 강요된 역할과 억압된 감정을 콤플렉스라고 불렀습니다. 이 상처들은 의식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한 무의식 속에 깊이 박혀 우리의 삶을 조종합니다. 하지만 이 상처는 단순한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변화와 각성을 위한 신성한 초대장입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겪은 혼란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면의 잠든 자아를 깨우기 위한 압력이었다. 진실이 부정되는 환경에서 당신은 누구보다 진실을 감지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환상으로 가득 찬 시스템 속에서 당신의 의식은 어둠을 가르는 첫 번째 빛이 되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성장은 편안함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장은 갈등과 대조 속에서 시작됩니다. 이러한 대조는 많은 이들에게 조용하지만 평생 지속되는 탐구의 여정을 열어줍니다. 사랑이 조건적이고 안전함이 믿을 수 없는 환상처럼 느껴질 때 우리의 영혼은 본능적으로 가족을 넘어선 더 깊은 연결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다르다고 느꼈다고 고백합니다. 마치 늙은 영혼이 어린 몸에 갇힌 것처럼요.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나 환상이 아닙니다. 이는 심리적 적응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인간의 인정과 외부 기준을 넘어 직관, 상상력, 영적 조화와 같은 더 큰 진리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이 과정이 고립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면으로 떠나는 신성한 순례의 시작입니다. 이 여정은 결국 당신이 잊고 있던 진짜 나를 기억하는 길로 이어질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트라우마를 단순히 지워야 할 상처로 여깁니다. 그러나 심층 심리학과 영적 실천의 관점에서 트라우마는 삶의 끝이 아니라 더 깊은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가보르 마테와 베셀 반데어 콜크 같은 현대의 학자들은 초기의 감정적 고통이 어떻게 우리를 진정한 자신으로부터 단절시키는지를 밝혀냈습니다. 그러나 칼 융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트라우마를 의식적으로 마주할 때 그것이 온전함을 향한 내면의 여정을 시작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상처를 주는 가정에서 자란다는 것은 어린 나이에 스스로가 믿어왔던 현실을 의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는 뜻입니다. 그 과정에서 당신은 감정적으로 예민해지고 다른 사람들이 외면하거나 두려워하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이를 결함이라 부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결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개별화의 시작, 즉 진정한 자아로 나아가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물림된 패턴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 패턴을 깨우기 위해 너무 일찍 깨어나야 했습니다. 고통이 당신을 특별하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고통이 당신을 의식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의식은 영혼이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의식은 단순한 깨달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의식은 행동으로 변할 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로 이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이 깨어남이 가족 안에서의 검은 양, 즉 신성한 아웃사이더의 내면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 탐구해 보겠습니다. 모든 상처를 주는 가정에는 감정적으로 배제된 누군가가 존재합니다. 이들은 물리적으로 내쫓기지는 않지만 심리적으로 깊이 소외됩니다. 그들은 너무 많은 질문을 던지고 감정을 지나치게 깊이 느끼며 기존의 틀에 순응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결코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칼 융의 관점에서 이들은 가족의 그림자를 짊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림자란 우리의 마음속에서 버려지고 부정된 부분을 의미합니다. 가족은 이 그림자를 가장 의식적인 구성원, 즉 희생양에게 투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처벌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성한 임무입니다. 그림자를 짊어진다는 것은 단순히 고통을 견디는 것을 넘어 진실을 명확히 보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을 명확히 본다는 것은 대물림된 가족의 고리를 끊는 첫 번째 걸음이 됩니다. 이 아웃사이더는 가족 중에서 가장 먼저 의식적으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것은 억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을 통해 이루어지는 깊은 변화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섞이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아무도 감히 마주하지 못했던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가족 안에서 주어진 역할의 환상을 꿰뚫어 보기 시작하면 당신의 삶은 놀라운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이 순간 당신은 자신의 이야기를 되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종종 경계를 설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상처를 주는 시스템 안에서는 경계가 흔히 반항이나 불순종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진실은 다릅니다. 경계는 당신의 자아를 정의하는 선입니다. 당신이 아니요 라고 말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미움에서가 아니라 명확함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당신은 사랑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중심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칼 융의 개별화 개념이 현실로 다가옵니다. 개별화란 단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적으로 온전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온전함 속에서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쓰지 않게 됩니다. 당신에게 사랑과 관심을 주지 않았던 사람들로부터 그것을 갈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제 당신은 자신의 상처를 직면하지 못한 사람들이 쏟아내는 투사를 더 이상 흡수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충성심으로 위장된 죄책감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감수성은 지혜로, 공감은 분별력으로 변합니다. 더 이상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지 않고 존재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삶을 이끌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마지막 문턱에 도달합니다. 바로 치유가 유산으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칼 융은 자아는 무의식과의 정면대면 후에야 비로소 드러난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감정적 소외, 영적인 가스라이팅, 혹은 세대에 걸친 수치심을 견뎌냈다면 당신은 이미 그 불길을 통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것도 목적과 함께 말이죠. 당신의 고통은 단순히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더 큰 존재로 성장시키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당신은 새로운 방식으로 존재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청사진이 되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이 대물림된 고통과 왜곡을 짊어지지 않기로 선택한 것은 단순한 개인적 치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집단적인 진화를 위한 도약입니다. 당신은 혼자 고립된 상태에서 치유하도록 설계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이 진실을 살아갈수록 그 진실은 당신과 같은 길 위에 선 사람들에게 더 깊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단순한 고통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치유의 약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이 결코 사과하지 않더라도 당신의 평화는 그들의 인정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그 고리를 끊어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곳에 고통의 패턴을 반복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패턴을 끝내기 위해 왔습니다. 그것도 명료함과 사랑, 그리고 진정한 존재를 통해 끝내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당신은 망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뒤처진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지나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영혼이 의도했던 바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당신이 겪은 모든 일들은 당신을 자격 없는 사람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당신은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 일어설 것인가요?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댓글로 당신이 되찾고 있는 여정의 한 부분을 나누어 주세요. 아레볼루션 채널을 구독하면 영적 깨어남, 그림자 작업, 감정 치유에 대한 더 많은 콘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길은 신성합니다. 당신의 존재는 세상에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깨어남은 이미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길 위에서 당신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오늘도 당신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평온한 마음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알씨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